앞으로 더 뜨거워질 차기 테마주 저평가 가치주입니다. 저평가 가치주 하면 많은 섹터들이 또 떠오르는데 어떤 좀 섹터 업종을 바라보고 계신지 일단 이 선정 이유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컨택 관련주 올라가는 종목들이 죄다 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주가 저는 탑픽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제 현대건설을 좀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잘 보면 해운주도 그렇고 너무나 한 5, 6년 정도 한 번도 주가가 제대로 오른 적이 없는 게 또 조선주, 건설주, 금융주 이쪽 섹터입니다. 근데 금융주는 아무래도 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저평가 가치주는 건설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퍼로 따져본다면 주가 떨어진 거 대비했을 때 오른 게 거의 없고 또 공매도가 현재 금지가 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손바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화이자 백신 소식 때문에 전 세계 자본시장이 2조 원 달러에 달하는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디로 손바뀜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동안 가지 못했던 섹터들, 미국에서도 그동안 올랐던 테슬라라든지 FNGU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면 그 자금들이 새롭게 바뀌는 섹터로 들어온다는 점을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이자 백신 뉴스로 인해서 기술 주식 일본 엔화, 이제 고신용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항공은행 업종의 거래가 특히 많이 이루어졌고 보험업종, 조선업종, 그동안 소외가 되었던 경기 사이클을 민감하게 가치주들 그래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강조를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주가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험업종으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화학과 금융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이어주고 있는데 좀 관련돼서 현재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가 차트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눠주시죠. 자, 조선주부터 한번 잘 보면 자, 오늘 조선주 흐름,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 조선해양 흐름이 지금 쭉쭉 뻗어가는, 지난주에 편입을 또 했는데 쭉쭉 뻗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또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은 되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바닥을 잡고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가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두 번 오르고 치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주가 6월 달에도 한 서너 번 오르면 주가가 2배 오르는 정도로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조선업종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자, 대한해운, 해운주예요. 해운주는 또 정말 오랜만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상한가까지 기록을 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운주들도 앞으로 주가 눌린다면 단순히 상한가 한번 딱 치고 끝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소외가 많았고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 섹터를 좀 관심을 가져지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주는 대림산업, 자, 대림산업 같은 종목들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GS건설 이런 종목들이 이제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건설주 지금부터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종목들을 보라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포트 안에는요. 일단 한국조선해양도 있고요. 어제는 건설주 안에서 바로 현대건설을 봐라. 네. 오늘은 대한항공을 봐라. 또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네. 과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너무너무 또 고민이 됩니다. 그 안에서 한 종목만 딱 네.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정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주도 크게 나왔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연기금의 대량 매수가 일단 들어오고 있고 석유화학 정유, 오일가스, 화공 분야 플랜트 건설 쪽하고 산업 설비, 인프라 발전 수처리하고 있고 우리가 비화공 분야의 주요 고객은 삼성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스펜테크사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 때문에 최근에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주가가 한번 탄력적으로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난달 멕시코에서 4조 5천억 정도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했고 이번 수주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는 잔고도 16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9년 매출
6조 4천억 기준으로 거의 3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4년 이후에 최대치다. 자,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 그동안 가지도 못했는데 최대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부터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도 다양한 또 경기 민감주를 얘기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장 봐라라는 또 뜻으로 네. 해석해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투자 판단에 또 매매 전략도 필요하겠죠. 어떻게 전략 잡아갈까요? 네,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수급 한번 보시면 자, 한번 거래가 터지고 나서 끝이 아니라 기관들이 연기금이 사는 금액 자체가 매우 큽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진짜 매수라고 보여집니다. 뭐 한 5만 주 사는 게 아니라 80만 주, 100만 주 이렇게 산다는 것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까지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월봉 라인이에요. 이제서 바닥에서 치고 가는, 정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을 많이 했는데, 자, 이런 종목 안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10월 30일 날 한번 축이 되는 거래를 한번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12,000원 초반, 이 12,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이고, 오늘은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 12,000원 근처에서 편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사실 11,400원 정도, 조금 러프하게 본다면 한 11,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1차적으로 15,000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한번 노려본다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단기적인 측면으로도 공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 12,000원에서 12,500원, 손절가 라인 11,4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